안녕하십니까 동민 여러분, 동장입니다. 1953년 사상계 5월호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의 문자개혁운동이라는 글을 소개해 드리는데, 작성자는 최연배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국어 분야에서 워낙에 유명한 분이고 교과서에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여기 이 글은 이제 중국의 한자가 그 기원이 우리나라다, 이런 얘기로 글을 시작을 한 다음에 중국의 한자 개혁 운동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에 중국은 한자 때문에 망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잠깐 이제 설명드리면, 이 글은 이제 그 내용이 기는데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중국의 문자 개혁 운동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별 의미가 없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이분이 이제 한자의 기원을 어디에 두고 있다고 보고 있느냐 하고, 중국의 한자를 계속 쓸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것들 포인트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한자가 원래 중국인 스스로 지어진 글자인지 혹은 다른 나라 사람이 지어낸 것을 빌어다가 쓰게 된 것인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서, 물론 한자의 임자가 중국인인 만큼 그 지어냄도 근해의 손이라고 생각함이 예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좀 파고 들어보면 그와는 반대의 면이 또 있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른 면이 뭐냐, 잠깐 볼게요. 중국의 고서 포박자의 황제가 동으로 청구에 이르러 풍산을 지나다가 자부선생을 만나 삼항내사문을 받아서 그것으로서 여러 귀신의 이름을 나무에 새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보면 중국의 고서 포박자라는 거는, 요것은 도가 관련 책입니다. 여기 보면 황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황제 그 뜻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사람 이름. 황이라는 제가 동으로 청구, 이때 청구는 우리 고조선 쪽에 있는 거, 청구에 이르러 풍산을 지나다가 어떤 선지자를 만났다는 거죠. 거기서 사망내사문, 즉 글자를 받아서 그 글자로 이제 이름들을 새겼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때 청구가 이제 우리다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고서, 황제 시절에, 또 고서에 보면 황제 시절에 창힐, 이 사람 이름입니다. 창힐이가 새 발자국을 보고서 처음으로 글자 한자를 지었다 하니, 이 창힐이 지었다는 글자가 황제가 청구를 곧 조선에서 받아왔다는 그 글자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자의 기원을 포박자 등의 글에 의하면 바로 우리의 어떤 선조들이 기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덧붙여서 근년에 중국의 학자 이경제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재확인하고 다시 나아가 중국의 고대 문화가 동이 곧 조선의 문화이었음을 논정을 중국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해방 후에 김규식이 조강 잡지에 이 이경제의 학설을 자세히 소개한 일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 이제 이경제 학설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잘 뜨지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는 분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로 중국의 한자가 우리
태날 결의의 창의에서 지어진 것일지도 모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한자의 창시의 공명이 우리에 있다는 그런 뜻이지, 그걸 쭉 발전시켜 온 거는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이 글자를 중국이라고 해도 괜찮다. 자, 이렇게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쭉 하는 얘기가 이제 중국의 한자의 비극적 성격이라 해서 한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한자는요, 이제 이 사람이 얘기했을 때 하나의 글자에 하나의 뜻이 있는 뜻글자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떤 뜻이 있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관념적 어떤 개체가 등장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 글자가 새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글자가 어떤 사물이 생기거나 사고에 의해서 어떤 개념이 생길 때마다 글자가 계속 생겨나는 거는 괜찮은데, 그런데 그것이 이 강의자전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로 중국에서 이제 글자를 사전을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몇만 자가 이것이 생겨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한번 이 문자가 생겨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시간이 오래 지나서 필요 없는 개념이 많이 있겠죠. 과거에 많이 쓰다가 안 쓰는 그런 글자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남아서 누적이 돼서 더 이상 쓰지 않는 글자가 또 계속 남아서, 한마디로 돌도끼 던지는 그 신석기 시대에 글자가 있었다면, 물론 없었지만 있었다면 그때에 쓰던 그 뜻글자도 여전히 남아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람들이, 현대 중국 사람들이 그런 글자를 다 알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문맹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게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 한자는 오랜 기간 공부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자는 곧 계급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한자는 곧 계급을 뜻하고, 이러한 형태가 되어버리니까 현대 사람들도 그 수많은 한자를 다 알 수도 없고, 새롭게 나타나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끊임없이 한자를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수없이 발달하는 오늘날 사회에서는 대책이 없는 거다, 이렇게 돼 있고, 이 한자가 있는 이상은 절대로 중국은 민주주의가 형성될래야 될 수가 없다. 왜? 그 많은 한자를 일반 사람들이 다 알래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한자를 욕하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한자를 갖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회가 도저히 발전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한자가 있든지 중국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있다면 한자를 없애고 중국을 살려야 된다. 이런 어떤 얘기, 중국인의 어떤 생각들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자로 지가 있죠, 지. 우리는 지라고 하지만 중국은 이걸 찌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찌라고 발음하는 이러한 글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 이거는 가리킬 지자죠. 그다음에 저, 이건 낮을 저. 그 다음에 지, 이게 단지할 때 지자예요. 그럼 다 지고, 우리로 발음하면 지고, 이게 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똑같은 찌가 발음이 되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 없죠. 이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뒤에든 앞이든 뭔가를 붙인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처럼 지유 이렇게 붙이든지 지두 이렇게 붙이든지 해서 이 단지의 지자하고 가리킬 지자의 뜻을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물론 성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서 발음하는데요. 문제는 이 붙이는 게 지역마다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이렇게 붙이고 어떤 지역은 앞에 또 다른 글자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글자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지역마다 엄청나게 많은 방언이 생겨서 나중에는 그 방언끼리 이렇게 서로 대화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옛날에 중국 영화 이런 거 보면 중국말로 하는 중국 영화인데 그 밑에 한자가 또 이렇게 자막으로 깔려요. 그거는 다 바로 이런 형태의
어떤 한자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한자를 어떻게 조금 쉽게 만들까를 생각해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자 개혁 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죠. 보시면 중국인이 한자에 대해서 의념, 그러니까 의문을 갖게 된 때가 있었는데 그게 17세기부터다. 17세기 서양 사람들이 로마자로 서양 사람이 와서 선교사들이 한자 옆에 로마자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거 어떻게 읽는 것처럼 가 그러면 뭐 영어로 가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중국인들이 한자를 쓰지 않고 그냥 알파벳으로 우리말을 표시할까? 이런 생각을 드디어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19세기 1898년 1912년 그 다음 원세계, 우리나라 그 한말에 나쁜 짓 했던 원세계. 요런 애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중국의 어떤 글자를 조금 표기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918년, 그 다음에 1937년 이렇게 계속 왔는데요. 요약하면 중국의 글자에 주엄 문자라는 게 있습니다. 주엄 문자. 자, 여기 소개드렸던 이런 형태의 한자 개혁은요, 대부분 주어 문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주석 단다 알죠? 주석 단다? 이 있죠? 음에 대해서 주석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인이다. 이게 한자로 썼다 그러면 수인. 이렇게 주석을 달아서 이 영어식 표현으로 수인이 집에 갔다. 이렇게 해서 한자를 적는 게 아니고 수인이 집에 갔다 이렇게 적으면 우리 한글처럼 그렇게 읽힐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시도를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어느 하나 성공한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 실패를 해왔고 얘들은 그래서 자기들은 도저히 안 되니까 지식인들은 중국의 지식인들은 우리는 5천년을 기다려서 5천년 동안 이걸 연구해서 5천년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대한 꿈을 갖고 있다. 이런 헛소리까지도 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한자는 그래서 상당히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한자가 있으면 결국에는 중국은 모든 사람의 문맹률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기서에 우리가 자성할 것은 우리의 한글을 500년 전에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위대한 과학적 창조력에 더욱 경탄과 격찬과 긍지를 금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중국에 비교해 봤을 때 엄청 좋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중국은요, 로마자로 자기들 음을 표현할 게 아니고, 한글이 그 옆에 한글을 쓰는 나라에서 한글을 갖고 와서 로마자 대신에 이걸로 표시하자. 이렇게도 했는데, 한동안 그게 또, 운동이 쭉 있다가, 지금은 간체자 이렇게 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간체자가 뭐예요? 결국에는 간체자를 여러분들 간체자를 이게 자판에 쓰거나 문자로 보낼 때는 결국에는 영어 단어를 찾아야 되죠. 간체자를 쓰려면 그 발음을 영어로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발음을 영어로 수 이렇게 적으면 수에 해당하는 발음에 한자가 쭉 뜨잖아요. 그럼 그걸 이렇게 딱 체크해서 우리 문자 보내듯이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음으로 표시하는 주어 문자를 버리고 완전히 음표 문자를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한자에 대해서 중국인 스스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여기 있습니다. 중국 학자들 중에 한자관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보시면 중국의 문호 노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큐정전이라고 들어봤죠? 바로 그걸 적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자와 중국은 양립할 수 없다.
한자가 망하든지 중국이 망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망해야 된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망해야 된다면 중국이 망할 수는 없으니까 한자를 망하게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를 버리고 라틴 삼기, 이거는 이제 영어로, 라틴어로 영어로 이제 쓰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만 능히 중국의 근로 대중의 신문자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중국에서 교육을 통해서 한자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죠. 그런데 그 수많은 한자, 그 몇십만 개가 되는 한자를 다 알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한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1949년에 문자개혁협회에서 뭐 남경대학교에서 운동을 활발하게 했던 문예학장 호 소석이라는 사람도 역시 문자개혁운동했던 노신의 의견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최연배 선생이 적었던 한자의 기원이 우리나라다라는 부분하고 중국의 한자가 도대체 중국인에게는 어떤 개념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